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한 남성이 목욕탕 탈의실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는 65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을 꺼내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끔찍한 느낌.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의사에게도 말하기 힘든 이 깊은 상실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 삼키고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 동안 남성 건강, 특히 노화로 인한 성기능 문제를 전문으로 치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저는 여성 의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제 진료실 문을 열기를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오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같은 성별의 의사에게는 말 못할 수치심을 여성 의사에게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털어놓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5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중 대부분이 6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발기가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작아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젊었을 때는 분명히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의 것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제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비싼 약을 찾습니다. 한 알에 몇만 원 하는 그 파란 약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약은 일시적인 힘만 줄 뿐 근본적인 크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3천만 원이 넘는 수술을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그 수술은 피부괴사나 심각한 염증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로 수술 후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목격할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제게 간절하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집에서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위험한 수술 없이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제 몸을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위험한 수술도 필요 없고 값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매일 35분만 투자하면 오그라든 조직을 다시 살리고 잃어버린 크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지난 1월 72세의 한 환자분이 제 진료실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3개월 만에 5.2cm가 늘었습니다. 약도 안 먹었고 수술도 안 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한 것은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3가지 습관이 전부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비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가슴이 뛰시는 분들, 이게 바로 내 이야기다 하고 공감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간에는 치료 효과를 10배로 높여주는 특별한 음료의 황금 비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확인한 40명의 환자 데이터와 성공률,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금기사항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적의 주인공 72세 환자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몇 가지는 바꿨지만 그분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믿기 힘든 변화는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박진우 환자분은 평생을 군에서 보낸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자부심이 강한 성격이셨죠. 65세 전역하신 후에도 매일 새벽 산을 오르며 건강을 관리하셨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분을 보고 모두들 70이 넘었는데도 20대 청년처럼 정정하시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작년 가을 아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도 박진우 환자분은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분이었으니까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은 바지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아드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목욕탕을 안 가십니다. 평생 일주일에 3번씩 가시던 분인데 손주가 같이 가자고 해도 화만 내시고 절대 안 가십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혼자 씻으실 때 문을 꼭 잠그십니다. 어머니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박진우 환자분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말 못할 고통 속에서 혼자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아드님께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박진우 환자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평생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체력 1등이었고 제대 후에도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젊은 사람들과 비교가 되니 선생님,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젊었을 땐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는데 지금은 오그라들었습니다. 꼭 어린아이 것처럼. 이게 무슨 병입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남자가 자신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쪼그라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환자분을 반드시 도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진우 환자분은 그동안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발기의 힘 문제이지 크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 순간만 딱딱해질 뿐 평상시 크기는 여전히 작았고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게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에서 3천만 원짜리 수술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광고에는 한 달 만에 몇 센티미터가 커진다는 화려한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수술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평생 모은 비상금을 깨려고 은행까지 갔다고 합니다. 통장을 들고 창고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기를 찾아보다가 피부괴사나 염증으로 평생 고생한다는 무서운 글들을 보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초조한 눈빛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환자분의 그곳은 주방에서 쓰는 스펀지와 똑같습니다. 새 스펀지는 어떻습니까? 크고 부드럽고 탄력이 넘칩니다. 물을 조금만 부어도 금방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죠. 하지만 그 스펀지를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햇볕에 20년간 말려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펀지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박진우 환자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싹 말라붙어서 노랗게 변하고 돌처럼 딱딱하고 크기는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환자분이 겪고 계신 노화로 인한 성기 위축입니다. 환자분의 몸이 그 스펀지에 지난 20년간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스펀지가 말라붙어 버린 겁니다. 박진우 환자분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말라붙은 스펀지는 다시는 못 쓰는 겁니까? 한 번 쪼그라들면 끝입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스펀지는 말랐을 뿐 찢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말라붙은 스펀지에 매일 따뜻한 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들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부드럽게 힘을 넣어서 다시 늘려주면 스펀지는 반드시 예전의 크기와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 수술은 이 낡은 스펀지 위에 억지로 다른 천 조각을 덧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덧댄 천은 본래 그곳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이물질로 인식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환자분께 비싼 돈 들여 천을 덧대는 대신 이 낡은 스펀지 자체를 되살리는 집에서 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우 환자분은 제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 말처럼 쉽습니까? 말라붙은 스펀지를 다시 부풀린다니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저는 그분에게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쪼그라드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곳은 뼈가 없습니다. 순수한 스펀지 덩어리입니다. 이 스펀지가 건강한 크기와 힘을 유지하려면 딱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 스펀지 속으로 피가 콸콸 흘러야 합니다. 둘째, 그 스펀지의 뼈대 자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셋째, 그 스펀지로 피를 밀어넣는 펌프가 강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면 이 3가지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3가지 무너짐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해결책이 왜 효과가 있는지 완벽하게 납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짐. 혈관이 막힙니다. 이것이 쪼그라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펀지 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만 개의 아주 미세한 혈관, 즉 실핏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실핏줄이 얼마나 가늘까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늡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실핏줄이 기름때와 노폐물로 좁아지고 막혀버립니다.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삼겹살, 치킨, 라면, 믹스 커피. 이런 음식들이 혈관 벽에 기름때를 쌓아 올립니다. 처음에는 혈관 지름의 10% 정도였던 기름때가 20년, 30년 지나면 50%, 70%까지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개의 호스 중에 절반이 막혀버렸습니다.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니 스펀지는 매일매일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못 먹은 스펀지는 결국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스펀지 조직의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쪼그라드는 위축입니다. 두 번째 무너짐. 뼈대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돈을 주고도 못 듣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절반, 즉 50%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콜라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은 피부에만 좋은 줄 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우리 집의 기둥, 뼈대의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콜라겐 뼈대가 촘촘하고 튼튼해야 스펀지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피가 들어왔을 때 단단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40대 이후로 매년 1%씩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집의 철근이 절반이나 녹슬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펀지를 지탱하던 뼈대가 무너지니 스펀지가 주저앉고 쪼그라들고 힘없이 흥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단단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뼈대가 없는데 아무리 피를 밀어넣어도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마치 뼈대 없는 텐트에 바람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무너짐. 펌프가 고장 납니다. 우리 몸에는 이 스펀지로 피를 강제로 밀어넣는 근육 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문과 고환 사이에 있는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소변을 억지로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
바로 그 근육입니다. 여러분이 발기할 때 이 근육 펌프가 강력하게 수축해서 도망가는 피를 꽉 붙잡아 두고 동시에 새로운 피를 맹렬하게 펌프질해 줍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해야 피가 스펀지 안으로 힘차게 들어가고 또 들어간 피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도 힘을 잃고 늘어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근육을 단련시키지 않고 방치하면 근육은 약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펌프가 고장 나니 피가 스펀지 안으로 힘차게 들어가질 못하고 겨우 들어갔다 하더라도 금방 새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수도관은 막혔고 집의 뼈대는 무너졌고 물을 퍼올리는 펌프는 고장 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치니 스펀지는 말라붙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성기 위축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3천만 원짜리 수술이 아니라 이 무너진 세 개의 기둥을 하나씩 다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좁아진 수도관을 뚫고 피를 보내야 합니다. 둘째, 무너진 뼈대, 즉 콜라겐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셋째, 고장 난 펌프, 즉 골반 근육을 다시 단련시켜야 합니다. 제가 박진우 환자분께 처방한 기적의 3단계 습관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그 말라붙은 스펀지를 되살리는 기적의 3단계 습관, 그 첫 번째 단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꽁꽁 얼어붙은 스펀지를 따뜻하게 녹여서 피가 들어갈 길을 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장 난 펌프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따뜻한 물주머니 찜질과 골반 조이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따뜻한 물주머니 찜질 15분입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고기 덩어리를 요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자레인지에 넣고 억지로 돌리면 겉은 타버리고 속은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에 담가 서서히 부드럽게 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곳, 오그라든 스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피가 한 통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갑자기 무리한 자극을 주거나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히려 약한 실핏줄들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15분간 따뜻한 온기로 이 스펀지를 부드럽게 해동시켜야 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따뜻한 물주머니 혹은 찜질팩이면 됩니다. 이것을 너무 뜨겁지 않게 약 40도 정도로 데웁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하다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그곳, 즉 성기와 음낭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15분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게 다입니다. 이 간단한 찜질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따뜻한 온기가 스펀지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면 좁아져 있던 수만 개의 실핏줄, 즉 수도관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열린 길로 신선한 피가 10년 만에 콸콸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피가 들어가니 말라붙었던 스펀지, 조직이 물을 먹고 부드러워지고 다시 탄력을 되찾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치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습관. 골반 조이기 50번입니다. 자, 이제 찜질로 수도관을 열었습니다. 피가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고장 난 펌프, 즉 골반 저근을 다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 찜질을 하는 15분 동안 가만히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이 펌프질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근육,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소변을 억지로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찜질을 하면서 그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여줍니다. 마치 항문과 성기 사이를 빨아들인다는 느낌으로 꽉 조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5초 동안 힘을 완전히 풉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 5초 조이고 5초 푸는 것을 15분 동안 50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제2의 심장,
즉 골반 펌프를 다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육을 꽉 조일 때마다 그 펌프가 작동하여 신선한 피를 스펀지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근육을 풀 때 더러운 피가 빠져나옵니다. 찜질로 수도관을 열고 동시에 골반 조이기로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열리고 펌프가 돌기 시작하니 말라붙었던 스펀지는 피와 영양분을 먹고 30년 만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진우 환자분이 한 달 만에 아침 발기를 되찾은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스펀지가 물을 먹고 부드러워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 스펀지의 뼈대, 즉 무너진 콜라겐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꽁꽁 얼어붙었던 스펀지를 따뜻하게 녹이고 고장났던 펌프를 다시 돌리는 첫 번째 단계를 완벽하게 배우셨습니다. 수도관이 열리고 펌프가 작동하니 스펀지는 다시 피를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환자분은 이것만으로 5.2cm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집의 뼈대, 즉 스펀지의 구조물인 콜라겐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뼈대가 무너졌는데 아무리 피를 밀어 넣어도 스펀지는 단단하게 버티지 못하고 크기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즉 콜라겐과 단백질을 직접 먹어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린 특별한 음료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그 어떤 약사도 알려주지 않는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최고의 영양 처방입니다. 왜 하필 검은콩 두유와 콜라겐일까요? 첫 번째 재료, 검은콩 두유 200ml입니다. 여러분, 검은콩이 왜 검은색인지 아십니까? 그 검은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믹스커피와 기름진 음식으로 꽉 막아놓은 그 미세 수도관의 기름때를 이 검은콩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닦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하수구 청소부가 막힌 파이프를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은 그 자체로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뼈대를 세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담백한 검은콩 두유 한 팩, 200ml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재료, 먹는 콜라겐 가루 한 스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은 피부에나 바르는 줄 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곳의 절반이 콜라겐입니다.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우려면 그 재료인 철근과 시멘트, 즉 콜라겐을 직접 먹어서 몸속으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시면 요즘에는 먹기 편하게 가루로 된 콜라겐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콜라겐 가루를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준비합니다. 약 5g에서 10g 정도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이 검은콩 두유 한 팩에 콜라겐 가루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아침 공복에 이 음료를 마시면 우리 몸은 이 재료들을 가장 먼저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이 어젯밤 찜질과 펌프질로 활짝 열린 그 스펀지 속 혈관을 타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검은콩이 수도관을 청소하고 콜라겐이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찜질과 펌프질로 길을 열고 안에서는 검은콩과 콜라겐으로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재건 작업입니다. 박진우 환자분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이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한 3개월간의 변화를 오늘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박진우 환자, 72세, 3개월 변화 기록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왔을 때 그의 평상시 길이는 6.8cm였습니다. 발기시 길이는 9.1cm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는 힘의 수치는 10점 만점에 3점이었습니다. 야간요는 밤에 5번을 가셨습니다. 한 달 뒤 1단계와 2단계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의 평상시 길이는 8.5cm로 늘었습니다. 발기시 길이는 11.2cm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섭니다.
힘의 수치는 10점 만점에 4점. 야간류는 여전히 5번이었지만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2달 뒤, 그의 평상시 길이는 10.3cm, 발기시 길이는 13.1cm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야간요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힘의 수치는 10점 만점에 6점. 이제는 스펀지가 뼈대를 갖추고 펌프질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달 뒤, 그분이 흥분해서 뛰어들어온 그날입니다. 그의 평상시 길이는 12.0cm, 발기시 길이는 14.3cm였습니다. 처음보다 평상시 길이가 무려 5.2cm, 발기시 길이가 5.2cm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20년 전 당신 같다고 합니다. 힘의 수치는 10점 만점에 6점. 하지만 그분에게는 100점이었습니다. 야간류는 2번으로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박진우 환자분 한 사람만의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 진료실을 찾은 40명의 성기 위축 환자분들께 이 3단계 요법을 똑같이 처방했습니다. 그 결과 60대 환자분들의 성공률은 81%였습니다. 70대 넘으신 분들도 67%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평상시 길이는 4.8cm, 발기시 길이는 5.3cm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재활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3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펀지를 녹이고 펌프를 고치고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로 지은 집의 크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늘려주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꽁꽁 얼어붙었던 스펀지를 따뜻하게 녹이는 1단계 찜질과 펌프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우는 2단계, 검은콩 콜라겐 음료까지 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스펀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피가 돌고 뼈대를 만들 재료까지 공급받은 아주 완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라붙었던 스펀지가 이제 막 물을 먹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박진우 환자분처럼 5cm를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말랑말랑해진 스펀지를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조금씩 늘려주는 마지막 재활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3단계 습관 중 마지막 작은 펌프와 손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매일 저녁 2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다시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굳은 고무풍선을 불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입으로 불면 불이 터져라 불어도 잘 부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풍선을 불기 전에 손으로 고무를 쭉쭉 잡아당기고 부드럽게 주물러서 고무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바람을 조금만 불어넣어도 풍선이 쉽게 그리고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의 스펀지도 똑같습니다. 1단계 찜질과 2단계 콜라겐 음료가 바로 이 딱딱한 고무 풍선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3단계에서는 이 말랑해진 풍선을 손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기고 바람을 살살 불어넣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을 실제로 늘어나게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3번째 습관의 첫 번째, 작은 펌프 1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펌프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파는 아주 크고 무시무시한 기계를 생각하고 겁을 먹으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펌프는 그런 위험한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들 젖병처럼 생긴 아주 부드럽고 압력이 약한 의료용 저압 펌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피를 끌어당기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2단계로 완벽하게 준비해둔 그 스펀지에 아주 부드러운 압력을 걸어 조직이 스스로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재활기구입니다. 압력이 100mm 수은주 이하인 아주 약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기가 젖병을 빠는 힘, 딱 그 정도의 압력입니다. 이 약한 펌프를 저녁에 10분간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스펀지 조직 전체에 아주 고르고 부드러운 긴장감을 주어 그 안에 미세한 공간들을 조금씩 늘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풍선을 아주 살살 잡아당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약간 당겨지는 것 같은데 하는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압력을 줄이거나 중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의 두 번째, 손 마사지 100번입니다. 자, 이제 펌프로 10분간 스펀지를 부드럽게 늘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펌프가 스펀지를 기계적으로 늘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따뜻한 손으로 그 늘어난 조직이 다시 쪼그라들지 않도록, 그리고 피가 고루 퍼지도록 마사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진우 환자분이 매일 했던 손 마사지 100번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에 윤활제, 즉 로션이나 오일을 조금 바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펀지를 뿌리부터 끝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절대 젊은 시절처럼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3초에 한 번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부드럽게 쓸어 올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쓸어 올립니다. 이것을 딱 100번만 반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펌프로 늘려놓은 스펀지, 조직 사이사이에 검은 콩과 콜라겐을 먹은 신선한 피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손으로 펴발라주는 과정입니다. 펌프로 뼈대를 세우고 손 마사지로 시멘트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일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간 1단계 찜질과 골반 조이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2단계 검은콩 콜라겐 음료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20분간 3단계 작은 펌프와 손 마사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5분간 따뜻한 물주머니로 찜질을 하며 늘어난 스펀지를 진정시켜줍니다. 하루 총 35분에서 40분입니다. 박진우 환자분은 이 3단계를 군인처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3개월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의학적으로도 믿기 힘든 5.2cm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진우 환자분의 기적 같은 변화와 제 진료실을 찾은 40명의 놀라운 통계 수치를 들으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이 3단계를 시작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멈추십시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바로 환자분들이 좋은 것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용량을 잘못 맞추면 독이 됩니다. 이 3단계 재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적의 훈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40명의 환자분들 중 60대 성공률이 81%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9%, 즉 8명의 환자분들은 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절대 금기사항 4가지를 여러분의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 8명의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끔찍한 실수들입니다. 첫째, 멍이 들면 당장 멈추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철칙입니다. 그 8명 중 3분이 훈련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곳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여쭤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분들은 하나같이 박진우 환자분처럼 빨리 5cm를 키우고 싶은 욕심에 제가 절대 쓰지 말라고 했던 인터넷에서 파는 강력한 압력의 펌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압력이 200, 300mm 수은준화되는 위험한 펌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3초에 한 번씩 부드럽게 하라고 했던 손 마사지를 1초에 3번씩 빨래를 비틀어 짜듯이 힘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말라붙은 스펀지 속의 그 연약한 실핏줄들이 그 무지막지한 압력과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시퍼런 피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라 손도 못 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활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20세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펀지는 70년간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런 스펀지에게는 아기 다루듯이 부드러운 자극과 따뜻한 온기, 그리고 충분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훈련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멍이 들 기미가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는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즉시 모든 훈련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최소 일주일간은 멍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따뜻한 찜질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셔야 합니다. 둘째, 선천적인 경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안타깝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진실입니다. 효과를 보지 못한 나머지 5분 중 3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그분들은 60이 넘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그 크기가 작았던 분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3단계 요법은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가 안 통하고 콜라겐이 빠져나가 쪼그라들고 위축된 분들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말라붙은 스펀지를 다시 부풀리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스펀지의 크기 자체가 작았던 분들, 즉 선천적으로 왜소한 분들은 이 방법으로 크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 훈련을 석 달간 꾸준히 하셨지만 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크기는 그대로여도 혈류가 좋아지고 뼈대가 튼튼해져서 발기의 단단함, 즉 강직도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문제가 노화로 인한 위축인지 선천적인 문제인지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가 안 멈추는 분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정말 목숨이 걸린 경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장병이나 뇌경색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3단계 훈련, 즉 펌프와 손 마사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터지기 쉽고 한번 터지면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멍든 것 같아도 스펀지 안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와 퉁퉁 붓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음경혈종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약을 드신다면 3단계는 절대 하지 마시고 오직 1단계 찜질과 펌프질, 그리고 2단계 검은콩 콜라겐 음료만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스펀지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병이나 암 환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그곳 피부에 습진이나 염증, 상처가 있는 분들은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피부부터 치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도 이 훈련이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4가지 철칙. 첫째, 멍들면 멈출 것. 둘째, 선천적인 경우는 안 된다는 것. 셋째, 피 묽게 하는 약 복용자는 펌프 금지. 넷째, 암 환자 금지. 이것만 지키신다면 이 3단계 요법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5cm를 되찾아 줄 가장 안전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박진우 환자분의 기적을 목격한 이후 저는 이 3단계 요법을 제 진료실을 찾는 성기 위축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년간 40명의 환자분들의 변화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40명은 모두 65세 이상, 평균 나이 73세의 남성분들이었습니다. 석 달 뒤 그분들의 성공률은 어땠을까요? 60대 환자분들의 경우 32명 중 26명, 즉 81%가 눈에 띄는 크기 증가와 발기력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70이 넘으신 분들이었습니다. 9명 중 6명, 즉 67%가 성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분들의 몸이 직접 증명해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40명은 평상시 길이가 4.8cm, 발기시 길이가 5.3cm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40명의 남성분들이 잃어버렸던 자존심의 길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2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은 성공 사례이고 한 분은 안타까운 실패 사례입니다. 먼저 81살 최민호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80평생 안 해본 운동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몸도 아주 정정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내가 되겠어? 그분의 목소리에는 세월 앞에 어쩔 수 없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40명의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환자분, 70대 성공률이 67%입니다. 3명 중 2명은 성공하셨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분은 그 말을 믿고 정말 교과서처럼 딱 석 달을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이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오줌발이 달라졌어. 그분은 크기의 변화는 다른 분들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약 3cm 정도 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힘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렁한 살덩어리 같았는데 이제는 이게 내 몸이구나. 여기에 피가 돌고 이게 살아있구나 하는 그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3cm의 길이가 아니라 80평생 잃어버렸던 존재의 감각을 되찾은 것입니다. 반면에 69살의 강태수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아주 급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3단계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3단계, 그거 펌프질하고 마사지만 하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께 신신당부했습니다. 환자분, 절대 안 됩니다. 1단계 찜질로 스펀지를 녹이고 2단계 콜라겐 음료로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 3단계 펌프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펀지만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집에 가서 1단계와 2단계는 다 건너뛰고 매일 저녁 3단계 펌프질과 마사지만 30분씩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하나도 효과 없잖아. 오히려 더 아프기만 하고 크기도 그대로야.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스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딱딱하게 말라붙은 스펀지에 뼈대 재료도 안 넣어주고 밖에서 힘으로 잡아당기만 하신 겁니다. 말라붙은 고무풍선을 부드럽게 주무르지도 않고 그냥 힘으로 잡아당기면 그게 늘어납니까? 찢어집니까? 그제야 그분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날부터 1단계 찜질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순서가 생명입니다. 반드시 1단계로 길을 열고 2단계로 뼈대를 세우고 마지막 3단계로 크기를 늘려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박진우 환자분의 기적과 40명의 놀라운 임상 결과를 목격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찜질과 펌프질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겨우 검은콩 두유와 콜라겐 가루를 먹는다고 어떻게 그 무너진 뼈대가 그곳의 크기가 그렇게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피부재건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평소 가장 존경하던 피부재건 분야의 세계적 대가 60대의 여성 의사이신 최은영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은영 박사님은 화상이나 끔찍한 사고로 피부를 잃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피부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께 식사를 대접하며 저의 이 기적 같은 환자들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박사님, 제가 비뇨의학과 의사인데 요즘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선생? 제가 노화로 성기가 위축된 환자분들께 먹는 콜라겐 가루를 처방했더니 글쎄 그곳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자 최은영 박사님께서 차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선생, 드디어 발견했군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콜라겐은 피부에나 좋은 줄 알았는데 그곳의 크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최 박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 선생, 우리가 화상 환자들, 피부가 다 녹아내린 분들께 새 피부를 이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그 자리에 콜라겐 뼈대부터 세우는 일입니다. 그분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피부는 기둥 없이 지을 수 없는 집과 같습니다. 콜라겐이 바로 그 철근과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말하는 그곳, 남성의 스펀지 조직은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얼굴 피부의 진피층과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아니, 오히려 콜라겐 뼈대가 훨씬 더 촘촘하고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곳의 절반이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뼈대가 다 무너져 내린 환자에게 이 선생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첫째, 뼈대를 세울 재료, 즉 먹는 콜라겐을 입으로 넣어줬습니다. 둘째, 그 재료를 공사 현장, 즉 성기까지 배달하는 길,
즉 혈관을 찜질과 펌프로 뚫어줬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펌프와 마사지로 그 현장을 계속 자극하며 몸에게 여기에 집을 지으시오, 여기에 뼈대를 세우시오 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재료가 들어왔지, 길이 열렸지, 신호가 왔지. 몸이 그곳에 콜라겐 뼈대를 다시 세우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선생은 지금 비뇨의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기 재건의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피부 재건명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제 어깨에 있던 마지막 의심의 무게를 완전히 덜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과학적인 재건의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3천만 원짜리 수술 대신 여러분의 몸 스스로가 잃어버렸던 뼈대를 다시 세우도록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를 배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남성의 가장 은밀한 고민, 그곳이 오그라드는 공포와 해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린 목욕탕에서의 수치심에서 시작하여 우리 몸이 쪼그라드는 세 가지 진짜 원인, 즉 막힌 수도관, 무너진 뼈대, 고장 난 펌프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 개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기적의 3단계 습관을 배웠습니다. 1단계 찜질과 골반 조이기로 얼어붙은 스펀지를 녹이고 2단계 검은콩 콜라겐 음료로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우며 3단계 펌프와 손 마사지로 잠자는 조직을 깨우는 이 완벽한 재활의 모든 과정을 알게 되셨습니다. 또한 박진우 환자분의 기적적인 5.2cm의 변화와 40명의 환자분들이 증명한 놀라운 성공률, 그리고 피부 재건 명의가 밝힌 과학적인 원리까지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쪼그라든 자신감을 원망하며 나이 탓만 하고 체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그 3천만 원짜리 수술 광고를 찢어버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시겠습니까? 오늘 밤 따뜻한 물주머니를 준비하고 내일 아침 검은 콩 두유와 콜라겐 가루를 사러 가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용기와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하는 대신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단계 습관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활력은, 그리고 당신의 일상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5cm는 비싼 수술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 그리고 매일 밤 투자하는 그 35분의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혹은 아직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과 솔직한 고민을 공유해 주십시오. 나도 오늘부터 말라붙은 스펀지를 되살리겠다. 나도 검은콩 콜라겐 음료부터 당장 시작해보겠다 하고 다짐을 적어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당당한 자신감을 만들어 갑시다.